자, 성장사 발의식 정초매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갓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분을 둔 어머니, 아버님들. 자, 통합과학이 뭐냐?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또 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연결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게 현강을 하면서 또 다양하게 뭐 인강도 하고 하면서 많은 느낀 점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거 바로 개념의 필요성. 개념이 중요한 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인데,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성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단순하게 그냥 개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애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개념을 문제풀이에 딱 맞추어서 간 것일까? 이거 생각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읽는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개념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글자들이 나왔을 때 이 개념을 떠올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는 이 개념을 얘기한다라는 것들을 따로 분리하고 그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개념 자체는 안 한 거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야만 되느냐, 그것을 가장 기준에 두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개념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이 개념의 확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바로 개념이 이 단순한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이 어떻게 파생돼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것까지도 개념이라는 거. 이걸 생각 안 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내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는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3단계로서 철저하게 맞추어서 시험 문제에 맞추어서 연습을 해놔야지 내가 개념을 제대로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순하게 강의 듣고 그렇구나 끝. 단순한 기본 문제 풀어보고 풀리네 끝. 시험장 가면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한 개라도 비는 순간 성적하고 연결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개념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읽어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들에 입각해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건 넌 시험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이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충분히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로 알려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으면 그럼 공부 안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다음 단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각 학교에서 출제된 주간식 문항을 잠깐 본다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주간식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귿이 얼마인지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나와요. 그럼 그 이유를 쓰는 정답이 무엇이냐? 그 정답은 이렇게 길다는 겁니다. 자, 아주 긴 글을 적어야지만 만점 처리가 된다는 거. 야,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또다시 또 고등학교 문제인데 학교 문제에서 쭉 보시면 이유를 쓰고 판단 이유를 넣으시오. 자, 역시 이만큼 긴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또 학교에서 출제한 아주 복잡한 문제들,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포함하여 서술하라. 이런 조건들을 포함하여 서술하라. 그럼 이 조건을 넣어서 서술해야 된다면 그 결과치는
이런 정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단순히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 글이 적힌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단순히 이해한 걸로 이 글을 쓴다.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쓸 수 있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주관식적인 문항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아까 전에 개념을 배우면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이걸 이해했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글을 써봐 라는 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주관식 문항이 없는 학교는 어떤데? 주관식이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간에 모든 친구들이 어떤 내용 자체를 주관식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주관식적인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스토리. 개념 자체를 스토리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는 절대 주관식을 스토리 있게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개념을 스토리 있게 어떻게 배웁니까? 개념을 스토리 있게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연결돼서 그 다음 단계 연결이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연결되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제 책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내가 먼저 긴 글을 쓰기 전에 끊어서 하나하나 끊어서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논리성을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전체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스토리, 개념 쭉 해서 이런 연결 그림.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구나. 글을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다음은 뭐다? 시험을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 제 수업에는 시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로 시험을 치고 그게 처음에는 짜증나지만 결국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결국 공부를 그냥 성적이 나오는 방법은 학생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치게끔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철저하게 시험을 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얘기하기 전에 저 시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이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일일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문항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일일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 여기에 학습 목록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학습 자료 이렇게 이미지 자료, 자, 또 PDF 자료 그리고 해설 강의까지 그날 할 숙제들을 철저하게 카톡으로 넣어준다는 거. 자, 그걸 갖다가 그냥 그럼 넣어주면 끝나는 거냐? 절대 철저하게 피드백을 해서 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일부분을 이 친구는 어떻게 그냥 직접 글을 써서 아니면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거기다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결과물을 갖다가 해서 다시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다음 단계 이렇게 어떤 정보들, 자, 요런 정보들을 봐야 되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며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서 보내준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다. 동영상 강의로서 이런 숙제 몰라 힘들어요. 그럼 해설 강의 다 해주는데 그 상태에서 먼저 숙제하고 다시 오면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단계.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준다는 거. 제가 직접.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보내온 거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 자, 쭉 이렇게. 이번 연도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1일차에서 3문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하루에 3문제씩 철저하게 계속.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꾸준함이 결국은 성적을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객관식 문항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연습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제공되느냐?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학생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학생에게. 근데 부모님들이 카톡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 연결돼서 전달될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하고 전혀 간섭하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학생이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언제까지 보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월요일 학습 노트는 화요일 저녁까지, 화요일 학습 노트는 어떻게 수요일 저녁까지, 다음날 저녁까지만 보내주면 충분히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1, 2학습도 개념 배우고 1, 2학습도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아까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수업 전에는 주관식 테스트가 보입니다. 서술형을 아까 전에 봤듯이 다 적을 수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걸 다 적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기 위해 매번 누적되는 주관식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 철저하게. 그래서 만약에 탈락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집에 못 갑니다. 통과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관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지 일찍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 다음 수업 후 1, 2학습 단답형 변형해서 테스트를 치게 되는데, 아까 전에 그러면 하루에 3개씩 5일이니까 15문제. 그럼 15문제를 갖다가 단답형으로 변형을 시켜서 마지막에 수업 후에 테스트를 친다는 사실. 그럼 숙제한 걸 검사하는, 맞습니다. 숙제하는 걸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테스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갑니다. 철저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왜냐하면 학생들은 귀소 본능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 가기 싫으면 뭐 철저하게 어떻게 남아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애가 집에 안 옵니다. 계속 통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점검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겨울방학 이렇게 뭐 수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시험 대비가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5주 완벽 대비를 할 겁니다. 물론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 부분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 뭐 개념을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바로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중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봤었는데 마포서 다니는데 어이구 잘 신청해 또 뵙게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자, 댓글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오픈 채팅방에는 댓글을 남기면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전체가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철저하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첫 수업에서 해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어떻게 내신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킬 겁니다. 선생님, 강의는 잘하십니까? 강의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심하게 잘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저 사람이 진짜 1, 2학습 저렇게 약속을 지킬까? 그리고 주관식을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애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그걸 지켜보고 그걸 못하면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그럼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학생들하고 호흡 맞추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릴 테니까 학생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경사 발음식 정충매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5학년도 대수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화학을 선택했다. 아직까지 뭐 주변 말 듣고 화학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믿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철저하게 어떻게 화학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애가 성적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 완벽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애는 개념을 3번 들었는데요.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럼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붙이냐면 완벽한 개념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 문제를 못 풀어요.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뭐냐면 3번이나 들었으면 정의는 알 겁니다. 뭐냐? 정의가 뭔데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약속해놨어 라고 그 정의를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개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누구보다 중요한 꾸준한 학습이라는 사실. 번개불에 콩콩 오듯이 이렇게 반짝한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이 그렇게 팍 오르면서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개념이다. 개념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정의를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개념이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럼 개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3단계 원칙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뭐냐? 어떤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는 실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있을 건데 그 정보를 딱 보자마자 이거 그 개념인데? 라는 생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거야.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이 정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을 읽고 그냥 국어 시험 치듯이 글을 읽고 지나가면 문제는 못 푼다는 사실. 그럼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느냐? 그걸 미리 이 개념을 배우면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이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개념,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럼 이 정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개념이 있을 겁니다. 정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의에서 어떻게 파생시킬 수 있느냐? 그 파생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만 얘네들을 풀 수 있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개념을 했구나라는 기본적인 어떻게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럼 나 시험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바로 이 3단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3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비워버렸다. 그러면 개념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리가. 그럼 많이 풀어본 문제는 풀지만 새로운 문제 나와버리면 손도 못 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개념은 동일하다. 정답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개념을 배워놓고 문제가 살짝 바뀌었는데 못 푸느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잡아야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바뀌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개념을 철저하게 저는 개념을 가르치면서 정의, 개념, 그리고 어떤 이 필요성까지 다 설명에 집어넣으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그걸 알려면 이 개념에 스토리를 붙여야 된다는 사실. 이 개념에 스토리를 붙인다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학에서는 미지의 분자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시험 문제 툭 하면 나오는 건데 이 미지의 분자식을 이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문제를 못 푼다는 거. 그러면 이 예를 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해결된다는 거. 왜? 고교 과정이라서 바운더리가 있다는 사실. 그 바운더리가 요 세 가지라는 거.
이런 사항을 떠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개념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미지의 분자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짜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럼 경우의 수를 이거 스스로 짜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겁니다. 자, 다음 뭐 마찬가지 이렇게 뭐 얘가 주어지면 도대체 어떤 이 정보가 주어지면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개념을 논리화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 논리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화는 뭐냐면 개념 그냥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 없이 그냥 예, 개념 단순 이해만 하고 개념을 반복합니다. 절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개념 그럴 수밖에 없네 라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 논리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논리화에다가 개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붙어야 된다는 사실. 암기가 싫어서 이과에 왔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과가 암기가 2.5배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에 암기 없는 공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도 생각 안 하고 저는 암기하기 싫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 말과 동일한 겁니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내가 각인이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시험 시간이 단축되면서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자, 시험장 가서 뭐 하나 증명하면서 시험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철저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암기도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이 문제 진짜 왜 냈지? 이제 출제자의 시선 사고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 출제자의 시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강사다 보니까 출제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문제만 봐도 아는 부분이라서 왜 직접 문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 어떤 풀이를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야 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떻게 사고 작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개념, 완벽한 개념은 이런 거구나. 그럼 두 번째 꾸준한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듬성듬성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적이 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정말 똑똑한 친구는 뭐 가능하겠지만 정말 똑똑한 친구가 뭐 몇 명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어떻게 내가 꾸준하게 공부했을 때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카톡으로 매일 숙제를 올립니다. 카톡으로 매일 숙제를 올리는데 오늘 이렇게 공부해야 돼. 공부 이야기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학습 자료, 이미지 자료와 PDF 자료 그리고 나 이거 못 푸는데 하는 친구들 해설지는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설 강의를 다 넣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피드백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내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풀고 아래쪽에 자, 요렇게 어떤 정보,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보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피드백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이건 제 글씨입니다. 어떤 정보를 봐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맞추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진짜 일일학습이라는 거. 자, 자료는 그럼 1에서 언제 제공되나 라고 하신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되며 토요일은 애들이 수업 듣고 한다고 바쁘니까 우선 금요일까지
9시에서 9시 반까지 학생에게 카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야 됩니까? 월요일 학습노트는 화요일 저녁까지만 보내주면 충분히 어떻게 다음날 저녁까지만 보내준다면 체크해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뭐 안 보냈다 그러면 제가 왜 안 보내? 라고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학생이 저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은 철저하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철저하게 어떻게 그 부분을 해나가면서 힘들지만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결국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 수업 전에는 주관식 테스트. 철저하게 주관식으로 어떻게 그 전날 수업에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다음 수업 후에 자, 1일학습 단답형으로 변형시켜서 어떻게 테스트를 보게 된다. 그럼 진짜 1일학습 했는지 안 했는지. 단답형 변형인데 그걸 답변 못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단답식으로 어떻게 해설 강의에서 이 얘기 했던 거 위주로 단답형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철저하게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통과했고 안 했고. 그러면 통과를 못 했다? 뭐 하든 그 다음 수업 올 때까지는 통과를 해야지만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커리큘럼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먼저 개념 완성반에서 어떻게 11월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완성반이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이제 출제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만점 완성.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강의죠.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개념반에서 배웠던 거와 들어온 것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바로 3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7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파이널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파이널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항들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세배속 문제풀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박상현 대치동 파이널이라는 어떻게 모의고사 상당히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결국은 어렵게 공부해놔야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내용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직접 해설 강의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 그러면 11월 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현강 시간표는 세 타임 깔아놨으니까 요건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 2025 수능에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게 중 하나가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성적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국영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발 국영수 공부는 철저하게 해두면서 화학 공부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거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때 학생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보내주신다면 잘 관리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